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의 연소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림과 같이 강철 용기에 기체를 넣고 연소시킨 후에 남은 물질의 종류와 질량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반응식을 적어보면 H2 더하기 O2가 H2O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처음에 1.0g과 Xg 있었대요. 그리고 반응 후에 O2가 남고 10.6g, 총 O2와 H2O를 합쳐서 10.6g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질량도 나와 있고 나중에도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질량비를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질량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몰수비와 분자량비를 알아야 되죠. 몰수비는 지금 2대 1대 2인 거 개수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자량비 역시 알죠. 왜냐하면 H2의 분자량, 산소의 분자량, 물의 분자량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분자량은 2대 32대 18이니까 질량비는 몰수 곱하기 분자량비니까 4대 32대 36, 즉 1대 8대 9인 것까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1.0g이 반응을 했고 얘가 0.8g 반응하고 얘가 9.0g 생기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0, 9.0, x-0.8인데 보시면 끝나고 10.6g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x-0.8이 10.6이 돼야 되는 거겠죠? 이게 1.6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x는 처음에 9.6g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보면 기억 x는 9.6이다 맞고 니은 반응 후에 생성된 H2O의 질량 9.0g인 거 보실 수 있죠. 디귿 반응 후 남은 물질의 총 몰수 O2는 1.6g이 남잖아요. 그러면 32분의 1.6을 하면 0.05몰이 남고 H2O는 9g이 남잖아요. 그러면 0.5몰이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합친 값 0.55몰이 남는다 라고 해서 답은 5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풀 때 결국에는 처음에 질량이 나와 있고 나중값도 질량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질량비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질량비를 구하기 위해서 몰수비와 분자량비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몰수비, 분자량비 모두 있었기 때문에 질량비를 통해서 문제를 쭉 풀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다음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A2 기체와 B2 기체가 반응하여 C 기체를 생성한대요. 그 다음에 반응 기체의 부피와 반응하고 남은 기체의 부피를 이렇게 나타냈죠. 그럼 봤을 때 자, 일단 A2 더하기 B2를 해서 뭐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생기겠죠? 그랬을 때 실험 1에서 그리고 실험 2에서 실험 3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A2 더하기 B2가 이렇게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반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험 1에서는 5리터, 20리터 있죠? 그랬을 때 남은 기체에 B가 5가 남는데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5 반응해서 5가 됐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반응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몰수비가 1대 3이었겠네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니까 그걸 통해서 생성비를 구해보면 A2 3B2니까 일단 2에서 봤을 때 20, 33인데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3을 해서 9, 0 이런 식으로 됐었겠죠. 일단 기억 A2와 B2는 1대 3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거 기억 보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23, 51 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A2, 3B2니까 A2B6가 생성이 되거나 EAB3가 생성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생성되는 C 기체의 부피가 반응하는 A2 기체의 2배일 때, 즉 생성되는 C 기체의 부피가 반응하는 A2 기체가 2배라는 것은 얘가 플러스 10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몰수비가 1대 3대 2였다는 얘기니까 EAB3였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22가 생겼었던 거고 여기서 1대 3으로 반응하면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17, 플러스 34가 나오니까 역시나 A2가
6리터 남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디귿 A2 6리터인 것까지 맞아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죠. 이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실험 1과 2와 3에서 지금 한 개 반응물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A2, B2 뭐가 남는지. 그랬을 때 A2랑 B2가 각각 몇 몰씩 반응하는 거를 통해서 몰수 비를 구한 다음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서 C 기체가 반응하는 A2 기체의 2배일 때 라고 줬기 때문에 AB3라는 것까지 구하고 나머지 문제도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5번이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다음은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소 합성에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요소의 분자량은 일단 12 더하기 16 더하기 28 더하기 죄송합니다. 4를 하면 32, 44, 그 다음에 60인 거 알 수 있겠죠. 분자량이 60이에요. 즉 1몰이 생성될 때 반응한 질소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얘가 1몰이 생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암모니아를 모두 이산화탄소와 반응시킨다고 했으니까 얘는 2몰이 반응했었을 거고 1대 2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2몰이 있었다는 소리였겠죠. 그럼 얘가 2몰이 있었다는 것은 얘가 처음에 1몰이 반응해서 1몰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N2가 1몰 있었으니까 반응한 N2의 질량은 당연히 28g인 것까지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답은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X2와 Y2가 반응해서 XY3가 된대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몰수비가 1대 3대 2인 거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림과 같이 0.1몰의 X2와 0.5몰의 Y2를 용기에 넣고 반응을 시켰대요. 1X2 더하기 3Y2가 2XY3가 되는 반응에서 0.1몰, 0.5몰이 있었대요. 그럼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겠죠? 그럼 나중에 Y2 0.2몰과 XY3 0.2몰이 남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A 더하기 B가 2C냐 1 더하기 3이 2 곱하기 2냐 기억 보기는 맞죠. 니은 나에는 X2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Y2 0.2몰이 남아있죠. Y2가 남아있는 거니까 니은 보기 틀리고 디귿 전체 기체의 몰수비 칸은 0.6몰 있고 나는 0.4몰 있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즉 3대 2인 것까지 맞아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죠.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에어백에 들어있는 아지드와 나트륨 NaN3 13g. NaN3는 일단 화학식량이 65라고 했으니까 13g이면 5분의 1몰이 있었던 거겠죠. 그럼 얘 5분의 1몰이 있었으면 얘가 5분의 1몰 반응했을 때 얘는 일단 2NA이고 얘는 3N2죠. 그럼 얘는 플러스 5분의 1몰이 생겼을 거고 얘는 10분의 3몰이 생겼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일단 A 더하기 B는 3인 거, 2 더하기 3은 5인 거 맞는 거고 니은 생성물에서 나트륨과 질소의 부피비 나트륨은 5분의 1몰, N2는 10분의 3몰이니까 2대 3이죠. 이게 A 대 B인 거 맞는 거 보기겠죠. 다음 디귿 자, 생성물에서 5분의 1몰, 10분의 3몰 네. 아 근데 여기서 보면 나트륨은 지금 고체 상태죠. 그러면 질소는 기체 상태고 나트륨은 고체 상태예요. 그럼 둘의 부피비가 반응식의 개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태, 고체인지 기체인지 또는 액체인지 이거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고체랑 기체는 반응식의 개수가 부피비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트륨과 질소의 부피를 A 대 B라고 나타낼 수는 없다입니다. 0도씨 1기압에서 얘 13g에 반응하였을 때 질소 기체의 부피 10분의 3몰이 생기잖아요. 그럼 10분의 3몰에다가 1몰당 22.4리터니까 22.4를 곱해줬을 때 6.72리터가 나왔어야 됐던 거겠죠. 따라서 디귿 보기도 틀려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학 반응식에서 고체인지 기체인지 액체인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고체나 액체라면 부피비가 반응식의 개수비는 아니다 라고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수비가 모두 나와 있네요. 1A 더하기 2B가 2C 더하기 1D가 되는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림은 일정한 질량의 A가 들어있는 용기에 B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반응시켰을 때 넣어준 B 질량에 따른 C와 D의 질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A는 처음에 몇 그램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2C 더하기 1D에서 얘는 몇 그램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B는 32g 만약에 넣어줬을 때 얘가 32g 다 반응은 하는 거겠죠. 왜냐면 32g 넣어줬을 때 이만큼 생기고 그 이후로부터 일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C가 18g 생기고 D가 22g 생기네요. 18g, 22g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써야 돼요. 양적 관계에서 질량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는 질량 B도 중요하지만 질량 보존 법칙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질량 보존 법칙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 없어진 만큼 생겨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건 모두 다 알겠지만 처음에 있는 양과 나중에 있는 질량이 같아야 된다.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없어진 만큼 생겨난다를 아는 게 중요해요. 생겨난 건 40g인데 32g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8g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럼 얘가 당연히 0이었겠고, 나중에 40g 있었고 얘가 8g 있어야지 처음에도 40g 있었던 거겠죠. 32g을 넣어줬을 때 반응이 완전히 끝나니까 A와 B 둘 다 없다 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질량 보존 법칙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기억, A의 처음 질량은 8g인 거 맞죠? 그럼 지금 질량 B가 나와 있죠? 8대 32대 18대 22 나와 있죠. 몰수비도 알아요. 1대 2대 2대 1이라고. 그럼 당연히 분자량 B도 알 수 있죠. 왜?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8대 16대 9대 22인 것까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분자량은 B가 A의 2배겠네요. 니은 보기는 틀립니다. 디귿, 반응 후 전체 분자수의 B는 가대다가 3대 2냐? 나에서는 자 보시면 분자량 B가 8대 16대 9대 20이니까 얘가 2몰 있었으면 얘는 1몰 있는 거죠. 그럼 나는 3몰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에서는 B 16g을 넣어줬네요. 8g 있고 16g 있는데 당연히 얘가 다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4g 사라질 거고 얘 9g 생기고 얘 11g 생기죠. 그러면 4, 0, 9, 11이니까 A 4g당은 2분의 1몰 있는 거고 C 9g당 1몰 있는 거고 D 11g당 2분의 1몰 있는 거니까 나 가에는 2몰 있었겠네요. 따라서 반응 후 전체 분자수 B는 3대 2가 아니라 2대 3인 것까지 알 수 있는 거네요.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가장 중요했던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질량 보존 법칙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몰수비와 질량비를 이용해서 분자량 비까지 구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실린더에 기체 A2와 B2를 넣었을 때 기체 AB3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A2 더하기 B2가 AB3가 되는 반응식이니까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2가 처음에 5몰 있네요. B2는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몰 있네요.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몰, 마이너스 9몰, 플러스 6몰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A2가 2개 남고 AB3가 6개 생긴다. 나에서도 볼 수 있죠. 부피비는 가대다가 2대 1이냐. 부피비 몰수비죠. 가는 처음에 14몰 있었어요. 5 더하기 9. 나중에는 8몰이 있네요. 2대 1은 아니겠죠. 7대 4인 거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밀도비는 4대 7이냐 물어봤어요. 밀도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나오지만 질량 보존 법칙.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W는 변하지 않아요. 즉 14분의 1 대 8분의 1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따라서 7분의 1 대 4분의 1이니까 4대 7인 거 맞는 보기겠죠. 디귿, 화학 반응식은 이미 구해놨죠. 디귿 보기도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의 연소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24mg 원자량이 24고 12g을 넣어있는 실린더에 산소기체 1몰을 채운 후 완전히 연소시킨대요. 그러면 2mg 더하기 1O2가 2mgO가 되는 반응에서 12g 즉 2분의 1몰 그리고 산소를 1몰을 채운다고 했죠. 그러면 반응을 하면 얘가 2분의 1몰 사라지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몰 될 거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기억, 실린더 안의 질량은 증가하냐? 질량은 보존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억 틀립니다. 마그네슘과 반응한 산소기체의 몰수는 4분의 1몰인 거 알 수 있겠죠. 니은 보기 맞습니다. 디귿, 반응 전후 실린더 안의 기체 부피는 변하지 않느냐? 2 플러스 1에서 2, 즉 3에서 2가 되는 몰수 감소 반응이기 때문에 부피는 당연히 변하겠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쉽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반응 용기에 기체 A와 B를 넣었을 때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C는 AB2인 거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A2 더하기 B2가 AB2가 되는 반응이니까 개수를 맞춰주면 2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거겠네요. 처음에 4몰 4몰 있네요. 그럼 반응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 0, 4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 후에 A를 더 넣으면 B가 애초에 없는데 A를 더 넣어줘봤자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따라서 생성물의 양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니은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 구해놨죠. 1대 2대2 니은 보기 맞습니다. 디귿 0도C 1기압에서 기체 C 0.5몰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체의 부피는 몇 몰이냐 라고 물어봤죠. C가 0.5몰이 생기려면 A는 0.25몰이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11.2리터가 아니라 5.6리터가 필요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기 틀려서 답은 2번이다 라고 구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다음은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T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이 연소할 때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밀폐된 실린더에 메테인 3몰, 산소 8몰을 넣는데요. 3몰, 8몰을 넣는데요. 1대 2대 1대 2로 반응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3,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응 후에 메테인은 모두 반응하냐? 없어지니까 기억보기 맞죠? 니은 반응 전후에 기체의 총 부피는 변하지 않느냐? 1 플러스 2에서 1 플러스 2 몰수의 합이 3에서 3으로 되고 있으니까 몰수 변함이 없는 반응이죠. 따라서 니은 보기도 맞습니다. 디귿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처음에 11몰 있고 나중에 11몰 있으니까 총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디귿 반응 후 생성된 H2O와 남은 O2의 몰수비는 3대 6, 즉 남은 O2의 몰수비는 2, H2O는 6이니까 3대 1이겠네요. 따라서 디귿 보기 틀려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에테인의 36번 문제. 다음은 에테인의 완전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 이거 뭐 개수 맞추라는 거죠. 얘가 1일 때 얘는 2개 필요하고 수소 6개 있으니까 얘는 3개 필요하고 산소가 총 7개 있으니까 얘 2분의 7이어야 되니까 20 곱해서 2, 7, 4, 6인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다 더하면 19인 거 답은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서 A2와 B2를 넣어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이때 A2 더하기 B2가 C가 되는 반응. 근데 B2는 처음에 2개 있었고 A2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었네요. 그리고 A2가 하나가 남죠. 그럼 마이너스 6 반응했고 B는 다 반응했으니까 마이너스 2였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3대 1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3대 1로 반응했으니까 이렇게 개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C가 4개 생기네요. 플러스 4니까 2C였던 겁니다. 따라서 얘는 A가 6개 필요하니까 A3 필요하고 B가 2개 필요하니까 B였겠네요. 즉 C는 A3B인 4원자 분자였네요. 그럼 기억보기 틀리는 거 알 수 있고, 반응식은 6, 2, 4라고 나와 있는데 3, 1, 2라고 나타내 줘야겠죠. 니은보기 틀립니다. 용기 내의 압력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냐? 압력은 만약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면 기체 몰수의 비례예요. 그럼 처음에는 9몰 있었잖아요. 반응 후에는 지금 5몰이 되고 있죠. 따라서 9에서 5가 되니까 반응 전이 더 큰 거 맞는 보기겠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포도당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뭐 이건 다 개수 다 알고 있다시피 6 나오고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포도당 90g을 완전 연소한대요. 포도당 90g이면 원자 분자량이 180이니까 2분의 1몰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전 연소하니까 2분의 1몰 반응하고, 얘는 마이너스 3몰 반응하고, 플러스 3몰, 플러스 3몰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포도당의 몰수 2분의 1인 거 맞고, 니은 생성되는 H2O의 질량 3몰 생기네요. 근데 분자량은 18이죠.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54g 생기는 거, 니은 보기도 맞는 거죠. 디귿 0도씨 1기압에서 생성되는 CO2의 부피 3몰이죠 지금. 그럼 44.8L가 아니라 22.4 곱하기 3을 해주면 67.2L인 거 구할 수 있겠네요. 디귿 보기 틀립니다.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는 거겠죠.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가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식, 뭐 X는 3인 거 쉽게 구할 수 있고, 메테인이 연소되는 반응식, 이거는 뭐 산소 2개, 4개 있으니까 2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3 더하기 2가 5다 라고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다음은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과 같이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 10g을 넣었대요. 탄산칼슘의 분자량은 100이죠. 따라서 10분의 1몰 넣어줬다는 거겠네요. 그랬을 때 얘가 10분의 1몰이고 얘가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10분의 1몰 다 없어지면 얘는 10분의 1몰 생기고, 얘도 10분의 1몰 생기고, 얘도 10분의 1몰 생기겠네요. 그러면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이 얼마 감소하냐?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은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감소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니까 기체는 날아갈 거니까. 그러면 10분의 1몰이니까 CO2의 분자량은 44죠. 그러면 4.4g이 감소하는 거 기억보기 맞는 거겠죠. 니은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 10분의 1몰이잖아요. 그럼 0도씨 1기압에서 22.4가 아니라 2.24L였겠죠. 니은 보기 틀립니다. 디귿 H2O 10분의 1몰 생기는데 분자량은 18이에요. 그럼 생성되는 H2O의 질량은 1.8g인 거 맞는 거겠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당연히 N은 N분의 W라는 식 알고, 그 다음에 개수를 통해서 화학 반응식 모두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정도만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1% A 수용액 100g. 그럼 A가 1g 있는 거고 5% 이걸로 5%의 A 수용액을 만들래요. 그럼 1% A 수용액에 A 4g을 더 녹이면 당연히 100g분의 5g이니까 5%다 라고 나타나면 틀린 거죠. 왜? A 4g을 더 녹이면 수용액 100g이 아니라 104g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4g분의 5g은 5%가 아니죠. 기억 보기 틀립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니은 1% A 수용액 100g을 가열해서 물 80g을 증발시킨대요. 그러면 물 80g을 증발시켰잖아요. 그러면 20g이 있는 거죠. 그 안에 A는 1g 있는 거잖아요. 가열했을 때 용질은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 5%인 거 맞죠? 니은 보기는 맞습니다. 디귿 1% A 수용액 100g에다가 4% A 수용액 100g을 넣은 후 물 100g을 증가시킨대요. A 1g에다가
여기는 A 4g 있죠? 그럼 총 5g이 있는데 둘이 합쳤을 때 200g 있었어요. 근데 물 100g을 증발시킨대요. 그러면 100g이 남는 거겠죠? 이거 5%인 거 맞겠네요. 디귿보기 맞아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기억에서 A 4g을 더 녹이게 되면 용질 플러스 용 메인, 용액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모 역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게 104g인 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다음은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NaOH 4.0g이 녹아있대요. 그러면 화학식량이 40이니까 10분의 1몰이 녹아있는 거죠. 그때 수용액은 200ml 있네요. 그럼 10분의 1몰에다가 0.2니까 0.5몰 농도이겠네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은 43번 문제입니다. 0.1몰 농도 NaOH 200ml에는 NaOH가 0.02몰 있는 거죠. 0.4g NaOH는 화학식량이 40이니까 0.01몰 있는 거겠죠. 그럼 두 개 합치면 0.03몰 있어요. 근데 중류수를 가해서 결국 1리터를 만들었대요. 그럼 결국 1이죠. 그럼 몰 농도는 0.03몰 몰 농도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가지 요소 수용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가에는 0.5% 요소 수용액 1리터가 있대요. 1리터면 밀도가 1.01g/ml니까 1000g의 용액이 있는 거죠. 그럼 0.5%라면 요소가 몇 g 있어야지 0.5, 즉 10분의 5가 되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0분의 x가 오니까 x는 5g이 있었던 거겠네요. 요소 5g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에는. 나에는 0.1 몰농도 요소 수용액 500ml래요. 그럼 0.5 해서 0.05 몰이 있는 거예요. 분자량이 60이라면 3g이 있었던 거겠죠. 요소가.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요소의 질량 3g인 거 맞죠? 니은 녹아있는 요소의 몰수 5g이고 3g 있죠. 그러면 몰수는 60분의 5 대 60분의 3이니까 5대 3, 즉 3분의 5배였겠네요. 니은 보기는 틀립니다. 디귿 가와 나 용액을 각각 100ml를 취하여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모두 넣는데요. 자, 100ml 얘는 지금 1000ml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g이 아니라 몇 g이 있는 거죠? 100ml를 취한다는 거는 2분의 1g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얘는 역시 500ml 있는데 100ml 취하는 거면 3g이면 5분의 3g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총 합쳐서 10분의 11g이 있었던 거겠네요. 그죠?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6을 하면 그러면 10분의 11g을 60으로 나눠서 600분의 11몰이 있는데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모두 섞는다고 했으니까 1로 나눴을 때 600분의 11 몰농도가 나오니까 0.04 몰농도일 리는 없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5번 문제입니다. 0.5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400ml가 있을 때 용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 몰농도와 부피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두 개를 곱해줘야 되죠. 왜? 그래야지 몰수가 나오니까. 0.2 몰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거든요.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36g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포도당의 질량 36g인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46번 문제입니다.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100ml. 몰농도랑 부피 계속 나오면 둘이 곱하라 했죠. 0.01몰의 포도당이 있는 거고 10% 포도당 수용액 90g. 그럼 90g 안에 9g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포도당 9g은 몰농도 분자량이 180이니까 20분의 1, 즉 0.05몰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당연히 0.06몰이 있었을 거고 500ml의 용액을 만들었대요. 중류수를 가해서. 그럼 0.5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5분의 0.6이니까 답은 0.12 몰농도였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는 거죠. 다음은 47번 문제입니다. 물질 X 3g이 녹아있대요. 그 수용액 100ml가 있대요. 그럼 몰농도가 0.5 몰농도일 때 X의 분자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물질 x 그람 질량이 나와 있잖아요. 분자량은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mx분의 3 이게 몰인 거죠. 몰. 이거를 100ml로 나눴을 때 0.1리터로 나눴을 때 0.5 몰농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mx분의 3이 0.05라는 거니까 mx는 뭐겠어요? 0.05분의 3, 즉 5분의 100이니까 60이었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은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NaOH 2g 화학 식량이 40이라 했으니까 얘는 20분의 1몰이에요. 그때 100ml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든대요. 여기를 녹여서. 그 다음에 이 수용액에 10ml의 물을 첨가하여 0.05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었대요. 그때 전체 수용액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일단 20분의 1몰이라는 거 구했죠. 그럼 0.1리터 수용액으로 만들면 몰에서 0.1리터 이걸로 100ml니까 0.1로 나눴을 때 0.5몰 농도인 거예요. 그때 수용액 10ml에 물을 첨가했대요. 이 수용액 10ml에. 그러면 20분의 1몰 있었으면 100ml에 20분의 1몰 있었으면 10ml에는 200분의 1몰 있었겠죠. 그때 수용액의 부피를 제가 x라고 만들었을 때 이게 0.05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얘가 0.05잖아요. 그럼 x는 뭐였겠어요? 당연히 100ml였겠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0.005죠 이거. 다음은 49번 문제입니다. 1.0몰 농도 NaCl 수용 용액 300ml와 2.0몰 농도 NaCl 용액 200ml를 혼합했대요. 두 개 혼합해서 500ml죠. 0.5 부피 구한 거예요. 몰수만 구하면 돼요. 1.0몰 농도에 300ml 이러면 0.3몰 있는 거죠. 2.0몰 농도에 200ml 이러면 0.4몰 있는 거죠. 0.7몰 있는 거잖아요. 0.7몰 0.5리터분의 0.7몰 1.4몰 농도였겠네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25도씨에서 0.01몰 농도 설탕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 가부터 마다. 설탕의 분자량은 340이다. 3.42g 있으면 100분의 1몰 있는 거고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씻고 뭐 해서 100분의 1분의 1 해가지고 0.01몰 농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한 과정만에 다르게 수용했을 때 0.01몰보다 낮은 농도의 설탕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구하래요. 가에서 0점 조절을 한 후에 약포지의 설탕 질량을 포함했대요. 그러면 약포지의 질량을 포함시켰으면 설탕의 질량은 설탕의 질량 W 3.42보다 작은 거겠죠. 그럼 당연히 몰 농도도 작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기억 보기는 맞는 겁니다. 니은 다에서 비커에 묻어있는 설탕물을 부피 플라스크에 씻어내지 않았다. 설탕물을 씻어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설탕이 묻어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탕이 3.32g보다 역시 적게 있는 거죠. 그럼 니은 보기 역시 맞는 거죠. 디귿 라에서 증류수를 채우다가 표선을 넘겨서 용액을 덜어냈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 밀리리터죠? 1리터 수용액에 이렇게 가득 채웠었는데 여기 더 넘겨서 여기까지 채웠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걷어냈던 거예요. 그럼 설탕물의 몰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다시 표선에 맞춰봤자 설탕물의 몰수는 이미 낮아졌고 1리터는 유지되니까 디귿 보기 역시 낮은 농도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럼 디귿 보기 역시 맞아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